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30일 목요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은 이제 연휴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루 장이 열리고 다음 주에 또 이제 계속 이어서 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연휴 동안 또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장이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었고요. 해외 증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이제 좀 변화가 많았습니다. 어제도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자, 한번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을 좀 하고 어제도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지금 쭉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니케이가 지금 이제 0.25% 정도 상승하면서 진행 중인데요. 마찬가지 나스닥과 같은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뚝 떨어지고 좀 조정을 받고 그 뒤로는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일본이 그래도 금리를 인상시킨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장이 길어지고 있지만 일본 증시는 계속 이제 휴장 없이 진행 중인데요. 이전에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며칠 뒤에 이제 일본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된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좀 차분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그런 대규모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다우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좀 조정이 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중국 AI 딥시크 충격에 휘청거렸다. 846조가 날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월 28일자로 소식이 들려왔고요. 중국의 이제 AI 딥시크라는 모델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 딥시크의 모델이 생각보다 이제 성능이 뛰어나면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빅테크들에게 상당히 경계감을 주게 되었고, 그게 특히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중국 기업이 저렴한 인공지능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도 좀 저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런 모델을 개발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상부상조를 하자라는 이런 뜻에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대인배처럼 얘기를 하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17% 폭락을 했고, 지금 이제 마찬가지 브로드컴도 지금 이제 17%, 엔비디아 말고도 이제 AMD, 퀄컴, ASML 이런 종목들도 모두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 모델에 필수적으로 들어갔던 그런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이 필요했는데, 그게 지금 발표했던 그런 딥시크의 모델에는 그 최신 칩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개발한 V3라는 모델에 투입된 비용은 78억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AI 개발 비용에 지금 이제 수백억 원에서 수십조 원을 부었던 빅테크 대비해서 크게 이제 수준이 낮다라고, 이렇게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발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움직임들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하루 만에 그래도 하락을 멈추고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가격대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딥시크 이외에도 지금 중국의 많은 AI 개발 기업들이 하나둘씩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미국의 AI와 본격적으로 경쟁 구도를 만드는 듯 합니다. 근데 하루 만에 이제 이 30일이죠. 이틀 만에 오픈 AI와 MS가 중국의 AI 딥시크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의 무단 수집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과를 또 발표를 합니다. 데이터를 빼내려는 시도로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자체 모델 훈련을 또 진행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AI 차르가 딥시크가 오픈 AI 모델을 상당히 이용한 증거가 있다라는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AI에 대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이 미국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픈 AI, 챗 GPT라고 해서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학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사용을 허가를 받고 그런 것들을 이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그것을 허가받지 않고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로 무단으로 학습을 시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딥시크 모델을 통해서 이 챗 GPT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무단으로 학습을 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78억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분명히 이제 중간에 그런 이제 개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꼼수가 좀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지금 오픈 AI와 이런 MS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았을 때는 분명히 이제 중국의 꼼수가 또 다른 기업들에게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분명히 이제 알고리즘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일단은 시장은 조금 이제 헷갈리는 듯 합니다. 완전히 AI 거품이 꺼지는 것도 아니면서 뭔가 이제 저렴한 모델이 정말 나온 게 효과가 있는가? 아직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증시의 하락을 계속 부추길 것이냐? 그것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하루 만에 하락에 대한 소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크게 이 하락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AI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어제 미국의 FOMC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OMC에 기준금리를 하락시켜야 된다라는 압박을 계속 했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하락을 시키지 않고 동결을 하였죠. 그래서 4.25%에서 4.5%까지 기준금리가 그대로 동결이 되었고 이날을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지금 인플레가 아직도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목표 2%의 전진 문구를 삭제를 함으로써 좀 이제 아직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는 그런 이 암묵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는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는 실업률이 안정화는 되었고 노동시장의 여건이 견고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소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그러한 이 물가 상승률을 좀 보면서 서서히 움직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리를 공격적으로 다시 올리겠다 이러한 뉘앙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았고요. 시장은 분명히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99%의 확률로 동결이 나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제 트럼프에 반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 속에 또 이제 설 연휴에 뭐 이 콜롬비아 쪽에 관세를 매긴다든지 혹은 뭐 다음 주부터 중국에 또 관세를 매긴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돌발적으로 계속 하루하루마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심하기는 어렵고요. 그 관세에 대한 돌발적인 움직임이 어떤 국가에 의해서 수긍을 한다면 뭐 크게 번지지 않고 가겠지만 혹여라도 이제 충돌을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또 한 번 이제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트럼프에 대한 성향은 그러한 관세 카드를 통해서 계속 이제 협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극도로 이제 활용을 한다면 분명히 중국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또 진행될지는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였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아직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시장은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 크게 올라가지 않고 좀 떨어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4.52%로 그래도 쭉 내려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4.7%까지, 4.8% 근처까지 올라갔던 국채금리가, 시장금리가 조금씩 밀리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441원으로 잠깐 이제 그런 트럼프의 이 관세 도발로 인해서 또 환율이 바짝 올라가는 듯 했지만 다시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좀 누그러지는 분위기고요. 확실히 이전처럼 1470원, 80원 이렇게 계속 치솟는 분위기보다는 조금 깔아앉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한다면 시장에는 또 한번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이 외환 중에서도 미국의 달러 지표가 계속 내려간다면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트럼프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FOMC도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FOMC가 과연 저런 금리 정책을 바꿀지는 조금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31일이죠. 내일에 또 이제 미국의 PCE 지표, 이 FOMC가 또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 PCE 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지 높게 나오는지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되었던 물가 지표들은 그래도 예상치 내에, 그죠? 조금 이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물가가 아직은 견고하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또 좋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1일 지표도 한번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제 이 연휴 동안의 시장은 진행이 되었고요. 미국의 뭐 AI, 중국의 AI로 인해서 나스닥이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는 크게 더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락이 좀 되는 듯 하고요. 이 정도로 시장 보았고 또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이 연휴 동안 미국 증시가 한 번은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좀 반등하는 추세도 있었고 크게 뭐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일. 그래서 장 초반에 좀 밀리다가 다시 뭐 반등하는 추세로 진행되진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고요. 특히 우리가 계속 우려하던 그런 환율 자체가 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고 예상을 한다면 오히려 나스닥과 같은 그런 미국 증시에 대한 이 고평가가 예상될 수 있고요. 달러에서 원화에 대한 그런 반등이 예상되었을 때는 원화로 또 이제 자산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집중되던 그런 이 자금들이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된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고금리가 오래되어서 모든 세계 자산들이 달러로 집중되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 그걸 좀 일시적으로 풀어준다면 그 또한 이제 경제 위기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 계속 주시를 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요. 종목에 대한 소식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아무래도 계속 우려하는 그 딥시크 관련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딥시크에 대한 충격으로 나스닥이 급락했다가 반등을 했지만 이런 SMR 관련된 종목들과 그런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이 큰 폭의 갭을 아직은 완벽하게 메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케일 파워는 이틀 전, 3일 전에 27%, 28%까지 떨어졌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 관련 기업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미국발 그런 이 큰 투자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분명히 이제 딥시크라는 AI가 이렇게 전력주를 끌어내리는 이유는 저렴하다라는 이 결론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데이터를 도용을 했다면 이 저렴하다라는 것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싸움인데 그 데이터를 미리 이제 미국이 학습시켰던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면 충분히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도용을 한 것을 이제 증명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딥시크도 한 번에 이제 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말 저렴하게 잘 학습시켜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보다 효율적으로 운용을 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다면 그 또한 저는 이제 이 AI 산업에 또 한 번의 이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많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을 크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그 위주로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이 진입 장벽이 좀 낮아져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도 이런 AI 모델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직접 언급을 했었듯 이제 그 저렴한 AI를 만드는 것 자체가 큰 기회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시장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진입 장벽을 낮춰서 더 이제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력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은 이제 전력을 투자해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그런 고집적 메모리를 통해서 많이 깔아서 데이터 센터를 증가시켜서 수많은 에너지를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조금 이제 맥이 빠질 수 있는 저렴해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이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조금 저는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이 애매할 수도 있는 것이 저전력 칩, 그죠? 좀 이제 저사양 칩을 사용하더라도 AI가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엔비디아에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력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전력 기업이 당연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딥 AI와 같은 조금 이제 저사양 칩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을 때는 오히려 엔비디아 말고 다른 이 기업들의 그런 저사양 칩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 시장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게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력 입장에서는 계속 증가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저는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AI 관련해서 크게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한 얼마 뒤에 이 딥시크가 좀 이제 도전적인 그런 발표를 함으로써 진행된 것이 조금 의도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저의 이 짧은 견해로는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전혀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잠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죠? 쉬지 않고 좀 올라와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크게 이렇게 쭉 미국 나스닥처럼 쭉쭉 뭐 10% 이상씩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떨어지더라도 꼬리를 달면서 좀 하락 갭을 메워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계속 진행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런 SMR과 관련된 움직임도 있지만 가스터빈 관련된 움직임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합의를 통해서 대형 원전에 대한 수출 기회가 커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뭐 저 딥시크에 의한 하락은 메워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증권가의 목표가는 36,000원으로 아주 도전적인 목표가를 제시했을 정도로 정말 지금 주가는 아주 낮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같은 그런 이 주요 정치계의 인사들이 언급했던 그런 테마들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방산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쪽, 그죠? 조선업 쪽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지금 좀 주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지금 그 중에 하나이고, 특히 에너지 플랜트 관련된 이 기업들이 좀 힘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우려했던 점이 이 증시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게 최근에 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도 크게 없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런 이 큰 하락도 이제 트럼프가 약간 이제 누그러뜨리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환율에 대한 압박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고금리이기 때문에 미국의 고금리를 풀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좀 후에 갔을 때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도지면서 더 높은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정일 수 있겠지만 당장에서는 좀 이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결론을 내보았을 때 우리 증시 거시적인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증시의 트리거는 아직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3월의 이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그런 이제 추가적인 좋은 상황들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좀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임박을 했습니다. 이제 1월 말이죠. 내일 모레면 2월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5년간 1조 이상의 지역 경제가 유입된다라고 체코에서 계속 이제 이 좋은 방향으로 체코 원전 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서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분명 이제 뭐 이 프로젝트 내에서 금액적으로는 웨스팅하우스의 일부를 떼준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전체적인 원전 시장에서의 참여율,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의 그런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 상황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이득을 볼 수가 있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의 우선주의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실을 보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오히려 잘 합의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줄 거는 주고 우리도 같이 협력할 거 협력해서 오히려 더 큰 시장 파일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번 합의의 이 팀 코러스의 최종 이 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체코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체코 정부가 지금 이 기대 효과를 좀 예상을 했는데 지역 경제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가 나왔고요.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와의 본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100%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월에는 무난히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주가가 급등을 하냐?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이런 움직임들이 이미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를 염두에 두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계약은 당연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외에 그 제2의 체코 원전, 제3의 체코 원전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폴란드 원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한수원 참여 원전 사업에 교통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재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가 현지 최대 민간 발전사인 제팍으로부터 양사간 특수 목적법인 PPEJ 지분 50%를 인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코닌시 퐁투누프 원전 사업도 다시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지금 제팍 민간 발전사로부터 지금 폴란드 국영전력공사가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부 사업으로서의 좀 이제 힘을 붙이겠다라는 전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PGE는 현지 시각으로 23일에 제팍과 천연가스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PAK CCGT 매수를 위한 잠정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퐁투누프가 사실은 원래 작년부터 3월부터 이 타당성 조사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지부진하게 좀 밀리면서 좀 이제 진행을 하냐 마냐 그 얘기까지 좀 나왔었거든요. 특히 폴란드 정부가 좀 바뀌면서 재생에너지 쪽에 힘을 싣고 그다음에 친EU 쪽 이 폴란드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좀 불리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고요.
폴란드 국영전력회사가 개입을 한다라는 것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비정부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민간 제파그로부터 인수한다는 것은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폴란드 내에서도 1차 원전이 미국과 세기를 진행을 하였고 이제 2차 원전 정부 차원의 세기를 추가로 이제 발주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 뭐 프랑스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퐁트노프 원전이 민간 원전으로 좀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이 최근에 협상을 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 정부 차원의 세기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그런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민간 원전도 마찬가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 또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분명히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는 명분이 또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뭔가 지지부진하던 움직임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폴란드에서 또 한 번의 큰 수주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도 내에서도 지금 세계 원자력 연구기관 제재를 미국이 해제를 했습니다. 제재를 해제했고요. 이제 인도와의 관계를 좀 개선을 시키려고 하고 인도와의 원전 협력 확대를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AP1000 모델을 좀 대량으로 깔기 위해서 협력을 했었고요. 그게 건설 착공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MOU 체결이라든지 그런 이 해결에 대해서 그 AP1000에 대해서 좀 가계약을 좀 한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도 개척이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충분히 같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또 진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에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원전 계약을 조만간 진행하겠다라는 발표를 좀 하였는데요. 지금 아직도 이제 사업자는 한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4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10월에 이제 찬반 투표를 해서 70% 넘는 찬성률을 이끌어내서 이제 1차 원전을 건설하기로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전에 했던 발언을 보면 국제 컨소시엄에다가 이 원전 건설을 맡기고 싶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러시아라든지 중국과 같은 그런 단일 컨소시엄보다는 한국, 특히 이제 미국과 협력하는 그런 다국적의 그런 컨소시엄에 맡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원전도 우리나라가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카자흐스탄에 많은 이 에너지 플랜트를 또 건설을 수주를 했고 거기에 설치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두산 스코다 파워가 지금 체코 현지에서 IPO 추진을 하고 있죠. 이제 뭐 거의 상장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억에서 1600억 원대 조달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두산 스코다 파워가 지금 상장이 됨으로써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한숨을 돌리지 않았나. 아무래도 이 증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생산 시설을 늘리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웠을 거거든요. 최근에 이런 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게 이제 이 주주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제 차선책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산 스코다 파워가 2월 5일 장 종료 이후에 청약 절차를 통해서 6일까지 완료를 하고 이제 오전 상장을 확정하고 절차를 마무리한다. 그래서 2월 초에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 증시에 상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체코 원전 100%가 될 수밖에 없죠. 두산 스코다 파워까지 이렇게 상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두코바니 2기 외에도 이제 테멜린 2기까지도 수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두산 스코다 파워가 380에서 450억 원을 조달해서 생산 설비 개선과 R&D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이렇게 구주 매출을 확보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가스터빈 설비 확충 뭐 이런
설비 투자에 또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액이 좀 마련이 되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돈을 이제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조금 이제 사그라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좀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좀 공감이 덜 될 수는 있지만 좀 조기 이 종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너무 소모적인 전쟁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합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과 트럼프도 최근에 좀 약간 연락을 취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과연 이게 올해 종전이 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재건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재건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이 원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 대비해서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모든 국가 다 합쳐도 미국만큼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십조 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지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미국 쪽에 이 재건 사업이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또 톱급으로 잘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건설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에너지 인프라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나라 이 기업들,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끼일 수밖에 없고요.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딥시크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폭락을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입장에서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기회다. 엔비디아와 같은 고에너지, 그러니까 밀도의 그런 하이 밴드의 그런 칩을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제 저밀도의 그런 좀 낮은 가격의 칩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를 제외를 한다면 전체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AI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많은 기업들이 시도를 할 수가 있다. 오히려 총 전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여전히 이런 전체적인 전력 소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값싼 에너지, 경제적인 에너지가 중요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 에너지가 공급이 끊기지 않는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탈탄소가 필요한데 요거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탈탄소에 대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죠. 아무튼 여전히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 세 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게 지금 가스터빈, LNG를 포함한 이제 수소, 그다음에 이런 원전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소는 아직까지는 값싼 에너지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좀 더 수소 생산 단가라든지 수소 인프라가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제가 되고 있고 LNG라든지 원전으로 가고 있는 거고 원전 중에서도 이제 SMR이라든지 초소형 SMR 같은 그런 모델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파워라든지 그런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홀텍, 히타치 이런 여러 기업들이 지금 아직도 SMR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고 있고 시장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LNG 시장만 커진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가스터빈을 국산화한 덕분에 아주 큰 시장을 지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시장은 덤덤하게 우리가 지켜봐도 될 것 같다. 잠깐 떨어지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고 금방 저는 올라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이제 웨스팅하우스 합의도 되었고 트럼프에 대한 큰 이 정책도 펼쳐졌고 거시적인 시장에 대한 좀 이제 우려감도 조금 걷어졌고 그럼 이제 기다려야 되는 소식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체코 원전은 거의 100%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폴란드 풍투누프 원전에 대한 진행 사항 그 다음에 UAE라든지 이 사우디에 대한 최근에 그런 미국의 영향도가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쪽에 대한 추가 원전 수주 소식 그 다음에 이런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이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실질적인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협력 소식, 그죠? 기자재를 다시 역수출을 한다라든지 추가적인 이 새로운 기자재를 또 수주를 한다라든지 그러한 소식들이 또 나오거나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그런 또 SMR로부터의 대형 수주 소식이 나와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나오게 되면 뭐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3만 원을 훌쩍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정확한 목표가를 제가 제시는 하지 않지만 벌써 뭐 증권가에서는 3만 6천 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뭐 그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경계는 계속 하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성장성을 또 한번 계속 분석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내일 시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